자, 제가 또 연구재단이 이광복 이사장님, 제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 이제 성장을 보면요, 연구재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냉전 시기에서 산업화했을 때는 우리가 무역하고 수출로 통해서 한미일 경제 구조로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탈냉전 시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태 정부의 북방 정책이라든가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또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신냉정 체제에서 국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산업화에서 냉전 체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과학 연구를 하고 그래서 대덕연구단지를 만들고요. 경제의 큰 그림에서는 KDI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탈냉전기 시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를 통해서 디지털 혁명, 디지털 행정을 통해서 큰 경쟁을 이뤘대. 이 두 정권은, 진보와 보수의 정권은 공통적으로 기초과학을 토대로 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신냉전 체제에도 저는 마찬가지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지금 급속하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은 화석연료 중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로 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그걸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연구를 토대로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제5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편과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사장님의 평소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연구 개발은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 관련해서 또 물어보셨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는 그 R&D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한 번 정도 뒤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의 그 효율적 활용 그리고 우리나라 R&D 시스템의 선진화 아니면 선도형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들의 재구조화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들한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중요하고 또 디지털 전환, 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새로운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연구개발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R&D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 제시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R&D 카르텔, 뭐 잘못된 것부터 친다고 하면서 얘기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올해 예산 어느 정도 삭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195억 원이 삭감이 됐더군요. 맞습니까? 이 통계 수치는? 지금 일단 연구재단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기초랑 국책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제 신규 예산과 계속 과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본부 예산은 줄지가 않았고요. 국책은 일부 줄었는데 계속 과제는 줄었고 신규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은 다시 정리하면 기초본부는 증액, 국책은 5.5% 감액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해요, 이사장님. 뭘 답답하냐면 그 정도로 지금 연구해야 하고 대학 교수하고 연구재단 이사장 정도 되면 이 R&D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연구재단에 얘기를 해야 되죠. 삭감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거나 연구단 지금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이공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구 예산도 중요하고요. 연구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예산 활용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와 따라서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2025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